네, 오늘은 변호사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아주 존경하는 변호사님이고요. 무료 악플 전문입니다. 다 같이 가시죠. 저는 사실 이번에 저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 사실로 정사위 보지 않았으면서도 정사위 본 것처럼 악의적인 이제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제가 승소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끝까지 정의 구현이 하고 싶어서 제가 예고한 대로 저는 합의에 대한 의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변호사님 통해서 민사소송도 시작을 했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오신 걸 읽어봤는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악감정으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무속인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걸 약간 부풀리거나 날조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들 사실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전혀 없는 사실을 구태여 만드신 거거든요. 이분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던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랬기 때문에 한 적도 없는 상담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혹은 그거에 대한 태도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사소송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 당하면 그 민사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악플을 달았던 입장에서도 좀 정신적인 타격을 보통 받는 편인가요? 경제적인 타격이라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가거나 하는 것들이 법정에서 일단은 법원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돼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비용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낮아진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비싼 편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악플 한번 달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돈을 쓴다고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뭐 수험생이거나 또는 학생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99% 정도는 변호사가 다 이제 선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져서 뭔가 잘못된다면 그걸로 잃을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이제 잃을 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잡고 나면 무직이고 혹은 뭐 되게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분들도 종종 봤는데 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빨간 줄, 낙인 또는 여러 가지로 채무자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딜 가나 전과 목록에는 남습니다. 전과나 혹은 수사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딸려 올라가는 전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피의자인 분들을 사건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든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취업이나 시집 갈 때도 또 발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미혼이시고 또 이제 직업상으로도 이제 빨간 줄이 남으면 좀 취업이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그건 치명적일 수 있겠죠. 뭐 결혼할 사람이 이제 그런 걸 하고 다녔대더라 이래버리면 좀 매우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악플러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악성 후기나 댓글은 무조건 이제 또 물론 신의 법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의 법으로 끝까지 간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도 제 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 시작한 소송은 무조건 이렇게 지금처럼 민사처럼 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점사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이제 그냥 이제 연예인들한테 악플 달듯이 저한테 또 허위 방문 상담 후기 같은 거 많이 쓰시던데 이런 많아요? 네,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더니 글을 삭제했는데 이미 제가 PDF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법적인 대응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 영업방해에 해당이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인 거라고 보이고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일회성으로 어떤 악성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이제 불러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싫어서 아니면 댓글이 아니고 이제 아예 후기 자체를 상담을 받은 것처럼 내 돈 내산 찌누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업무방해 여지가 좀 있죠. 왜냐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막상 이제 고소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방문 상담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 업무방해라던가 이런 해당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 있죠. 꽤 있고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조력을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이 일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는 부분 이거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경로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또 남아있다라는 부분 뭐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하신 상황이라면 그걸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초성으로 이름 쓰고 욕을 해도 그건 혹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성이 있어요. 초성으로 욕하는 건 판례가 되게 리딩 판례가 옛날부터 있어요. 이니셜만 쓴 경우, 초성만 쓴 경우에도 그걸 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 특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공수 나가리라고 경사가 틀린 걸 나가리라고 표현하는데 네. 뭐 이게 뭐 이제 공수 나가리를 미응기응 이일로 초성으로 써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입증의 문제죠. 나가리 요거는요. 이 카페에서 이 업계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를 찾으면 돼요. 니은기를 리을로 검색하면 쭉 네, 나오잖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걸로 입증대로 쭉 나오면 이 카페에서 또는 이 그룹에서는 이 용어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니은, 기은, 리을이라는 세 글자로 썼지만 내가 실습력이 없고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무능력한 무당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거다. 이렇게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을 하는 거다라고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무쪼록 그럼 오늘 부탁드리는 이제 이 악플 악성우기 사건도 네. 진짜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굉장히 기나긴 상담 받았고요. 값진 시간이었고 또 악성후기 오늘도 또 사건을 새로 맡기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 번 경고했듯이 이 강남훈련신당은 악성후기, 악성 댓글에 대해서 무관용입니다.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오늘 보시다시피 민사까지 끝까지 갑니다.